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사는 독일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유학을 마치고 이민자로 살다 보니 유학생 시절에는 몰랐던 독일 사회의 현실들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과거를 후회하는 일들 또한 무수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독일 유학 시 하면 후회하는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솔직히 누구를 향한 조언이라기보다는 과거에 제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말들의 종합이 될 것 같아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속단입니다. 보통 유학 이후의 삶에 대해서 속단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나는 독일에 남을 거야. 혹은 나는 바로 한국에 갈 거야. 근데 제가 지금 졸업 이후 10년을 더 살고 있잖아요. 독일에 끝까지 남겠다고 하신 분들 중에 한국으로 돌아가신 분들 여러 배웠고요. 그 반대로 나는 절대로 독일에 못 살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끝까지 남아있는 경우도 봤어요. 그리고 유학을 하러 오셔서 어학만 하시고 돌아가는 경우도 봤고, 유학을 하시다가 중간에 학업을 그만두시고 귀국을 하시는 경우도 봤어요. 솔직히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그 전공조차도 의심을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독일에서 박사까지 마치셔도 꼭 전공과 관련된 일자리를 찾을 거라는 보장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시되,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 이거는 기본이에요, 여러분. 근데 인생은 어차피 계획대로 되지 않을 테니까 유학 초기부터 속단하지 말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으셔라. 만약에 유학생 때 한 방향에만 너무 매몰된다면 빠져나오기까지의 그 시간과 에너지, 그것 또한 상당히 들거든요. 어떤 계획이 있을 때 그 계획에서 벗어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낙심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갭을 미리 줄여놓으시는 게 좋겠다. 요새는 정말 전 세계를 무대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리고 뭐라도 꾸준히 내가 배워서 실력을 쌓아놓으면 어디엔가 반드시 쓸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한 방향만 바라보고 유학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한인사회에 올인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학 초기에 저희가 독일어가 부족하고 또 독일에 가족 친척이 없는 이상은 이 한인 사이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내가 여기에 올인을 해서 내 독일 생활이 한인 사회를 중심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냥 독일에서 한국을 사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내가 독일에 나오기로 한 이상 이 나라에서만 배울 수 있는 뭔가 그 고유한 것들을 얻어가고 싶은 마음이 저희 전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국을 살게 되시는 순간 이 독일 언어와 문화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왜냐면 새로운 거를 배운다는 게 어찌 보면 상당히 귀찮은 일이기 때문에. 근데 또 그렇다고 한인분들과 연락을 싹 다 끊는다. 그것도 사실 저는 그렇게 건강한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뭐 어쩌라는 건가? 답변을 드려보자면 가장 좋은 것은 이 균형을 잘 맞추는 일 같아요. 독일에서의 삶 전체를 100%라고 저희가 봤을 때 한 7, 80% 정도는 독일 사회에 적응해서 살아가시고 나머지 20, 30% 정도는 마음이 맞는 한인분과 교류를 하면서 스트레스도 좀 풀고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마음이 맞는 입니다. 마음 안 맞는 한국분과 굳이 맞추려고 한다면 이게 안 그래도 힘든 독일 생활이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균형을 잘 잡아서 독일 생활을 하시는 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이미 독일에서 한국을 살아봤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얘기 듣고 마음 상하실 뻔 하신 분이 있다면 꼭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요, 다른 나라 유학생들에게 노관심하기입니다. 제 자신도 유학생으로 살아가는 게 급급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한테는 크게 관심이 없었던 게 사실이었어요. 외국 친구들하고 어울릴 기회가 있으면 독일 친구들하고만 어울려서 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독일 생활 유튜브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댓글에 독일에 거주하시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해외 각지에 사시는 분들께서 또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거든요. 이제 이곳의 삶은 어때요? 뭐 이렇게. 근데 그거를 통해서 제가 간접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 견문이 확장된다라는 것을 확 느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기만 하는데도 내가 발전이 된다라는 것이었죠. 근데 제가 유학생 때는 이 간접 경험이 얼마나 큰 자산이 될 수 있는가 그거를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제가 뭔가 관심이 있었던 테마에 대해서 이거 너네 나라는 어때?
이렇게 단 한마디만 질문을 했었더라면 나의 간접 경험의 그 스펙트럼이 얼마나 더 확장될 수 있었을까라고 돌아보니까 정말 아쉽더라고요. 솔직히 독일어도 내가 이 친구들하고 대화하면 부담이 덜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어차피 둘 다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의 그런 대화로 내 견문을 넓혀가는 건 이거는 정말로 유학생 때 내 시간을 오로지 나 혼자 쓸 수 있는 그런 시기에 꼭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이민자로 살다 보니까 진짜로 저희 가족 돌보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과 깊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조차도 만들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번째는요. 도망가기입니다. 독일 사람들이요. 기본적으로 말이 진짜 많아요. 유학생 때부터 전 느꼈지만 최근에 독일 예배 시간에도 제가 한 번 더 느꼈는데 저희 목사님 중에 성도 둘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던져주는 테마에 대한 의견을 서로 나눠봐라 이런 이벤트를 설교 시간에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정말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누구도 쑥스러워하는 사람 없이 바로바로 본인들의 생각을 던지더라고요. 나중에는 진짜 막 뜯어 말려야 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평소에도 할 말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좀 깊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정리가 돼야 제 입 밖으로 내뱉는 그런 스타일이고 또 관심이 없는 테마에 대해서는 아예 하고 싶은 말이 없는 그런 타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 맞았겠어요.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난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유학생 때 정말 많이 도망 나갔거든요. 근데 이 포인트에서 독일 적응 성공 유무가 갈리더라고요. 왜냐면은 독일 애들이 일단 말을 다 못 알아들어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애들을 그 무리로 껴주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던 없던 나는 걔네들을 끝까지 따라다녀. 이러면은 또 다른 모임이 있을 때 나한테까지도 연락이 오더라. 근데 이게 우리한테 뭐가 좋냐 하면 독일어가 팍 늘 기회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아이가 태어나서 언어를 습득할 때 부모가 옆에서 가르쳐주면서 고쳐주면서 이게 완성이 돼가는 건데 내가 독일어를 쓰는 모임에 나간다는 거는 이 나의 독일어를 가르쳐줄 부모들이 생긴다는 의미거든요. 저희가 독일어만 잘하면 사실 현재 독일에서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의 한 80~90% 정도는 해결이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내가 말을 못해서 부당한 일을 당해도 속 시원하게 못 따지고 못 알아듣고 또 같이 못 웃고 막 이러면서 오해가 쌓이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독일어, 독일 사람 다 싫다 막 이렇게까지 되는 건데 여러분이 먼저 그 도망가고 싶은 고비를 넘기시다 보면은 언어에 제약이 없어지면서 독일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실 수 있고요. 내 자존감도 높아지게 되고요. 독일 사회에도 내가 어떤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선순환이 펼쳐진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도망가고 싶을 때 도망가셔도 돼요. 더 이상 독일어가 아쉽지 않아지기 때문에 단 여러분이 마지막에 이거 한 개만 더 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독일 유학시 하면 후회하는 마지막 5번째는요. 무턱대고 독일어 공부하기입니다. 저는 유학생 때 독일어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어요. 독일어 잘하는 한국 사람들이 제일 부럽고 막 혼자서 공부도 진짜 많이 했고 그들이 좋다고 추천해준 공부법 역시 다 써봤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였어요. 독일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일단 저보다 기본적으로 언어적인 감각이 뛰어났었고요. 그게 아니라면 본인들도 뭐 독일 남자친구를 사귀면서 팍 는 거기 때문에 당시에 한국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었던 저한테 별다른 조언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독일 남친을 안 사귀고 독일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 이거를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고민을 했는데 결국 없다라는 결론에 이뤄서 포기까지 갔었죠. 근데 졸업 이후에 시간이 좀 흐르고 제가 독일에서 출산과 육아를 경험하게 되었잖아요. 이게 정보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독일 엄마들이 만나는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계기를 통해서 죽어도 안 되던 독일어가 단 10개월 만에 편해진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때 배운 독일어로 현재까지 불편함이 없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어 공부 20년 해봤잖아요. 이게 팩트가요. 아무리 대사 쯔가이를 받아도 단어 많이 외우고 신문 잡지 맨날 읽어도 독일말 못해요. 그러니까 원어민이랑 소통이 안 돼요. 왜냐면 독일어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는 그 키포인트가 모방을 통해서 감을 잡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난 영상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고 무료 전자책인 독일어 누구나 1년 안에 잘하는 핵심 비법에서도 더 구체적으로 다뤘는데요. 현재까지 300분 정도가 다운을 받아주셨더라고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그러니까 결국
이 책에서 말하는 건 독일어 공부를 하더라도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략 없이 무작정 하는 건 진짜 시간 낭비고 스트레스고 저는 그렇게 10년을 낭비를 했었다. 제가 이 전략을 만약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알았더라면 유학생 때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었겠다라는 확신이 있어서 아직까지도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의 시행착오를 줄여드려보고자 두 번째 전자책을 집필을 했습니다. 7단계로 끝내는 찐현실 원어민 독일어. 이게 책 제목이고요. 이 책에는 독일 사람들에게 제가 지금까지 받았던 와츠의 표현을 모아서 이 겹치는 표현들만 쏙쏙 뽑아서 정리를 했어요. 내용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1에서 4챕터까지는 상황별로 원어민들이 즐겨 쓰는 표현에 관한 내용이고요. 5에서 7챕터까지는 현실에서 원어민들이 쓰기 좋아하는 그 문장 구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거를 깨닫고 마치 독일어가 수학 공식 같다라고 느꼈었고요. 이제는 원어민들이 쓸 말이 너무나도 뻔해 보였기 때문에 독일 사람과 만나는 자리가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었고 끝까지 저를 괴롭히던 이 독일어 전화 통화에도 제가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원어민과 소통을 하러 나가기 위한 준비 단계의 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 쪽집게 과외 커리큘럼으로 쓰고 있었던 건데 더 많은 분들이 원어민 독일어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독일에서 마음껏 꿈을 펼치면서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전자책으로까지 제작을 하게 된 거거든요. 가격은 얼리버드가로 39,000원인데 가격 자체만 보시면 사실 약간 부담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로 저의 20년간 산전수전 다 겪은 독일어 노하우를 단 1시간 강의료로 사시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추후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인상이 될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구매를 하신 분들께는 계속 업데이트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구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봅니다. 만약에 구매를 하셨는데 책 내용이 다 아는 거다, 나한테 도움된 게 하나도 없다 하신 분들께는 전액 환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꼭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schüss, bis zum nächsten Mal.